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어느덧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조동사의 세계로 함께 푹 빠지게 진행을 할 저는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조동사의 관용어구 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더 세부적인 그리고 어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문 독해하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끊어읽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관용어구 심도 있는 조동사 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오늘 이 시간 14번째 시간인 조동사 편 들어가기 전에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14번째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과 참 많이 달려왔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따지면 일단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해 구, 절, 복잡해지는 문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끊어읽기를 해야 되고 덩어리라는 묶음들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문장을 배웠던 게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의 형식들이었습니다. 그 문장의 형식들은 실제 독해할 때의 영향보단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서 무슨 태 문제라든지 형용사, 부사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혹은 보어에 관련된 문제들 많은 것들을 다루는 게 문장의 형식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시제편을 넘어왔습니다. 시제에서 뭐 개념이 어떻고 혹은 시간 조건 부사절이 어떻고 어떨 땐 시제일치를 해야 하는지 시제일치를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바로 저번 시간 조동사의 일반적인 테마들을 배웠던 게 지금 어느덧 네 번째 카테고리까지 왔네요.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구와 절, 끊어읽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라고 했죠. 근데 그 안에 소소하게 명사 구가 뭔지 형용사 구가 뭔지 부사 구가 뭔지 이런 건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관대, 관계사편 혹은 이제 분사 많은 것들 수식을 영향을 줘서 여러분들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다 구나 절 같은 덩어리들 때문이었거든요. 절은 주어 동사를 갖췄던 한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명사절 혹은 형용사절 혹은 부사절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당부드렸습니다. 물론 부사 구나 부사 절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덩어리로 묶어버려도 해석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잘 간략하게 했었고요. 끊어읽기를 할 땐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본동사 하나를 찾기 위해 나머지 가짜 동사들 혹은 수식하는 형태들은 다 묶어서 간소화시키는 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201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2014학년도 수능 당일날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자식같이 1년 동안 키워왔던 딸, 아들, 녀석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니까요. 저도 사실은 새벽 5시 반부터 저희 집 바로 앞에 여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우리 직원들 데리고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뭐 그런 플랜카드 들고 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시험지를 미리 받을 수가 없으니까 3교시 외국어 영역이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다려서 사이트에 이제 접속돼서 올라오는 대로 사실은 시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A형이라고 하는 시험지 보니까 그냥 애기들이 풀만 했을 정도의 수준이었겠구나.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3교시가 지나가진 않았겠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B형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뭐 EBS 반영이 어쩌고 뭐 기타 등등이 어쩌고를 다 떠나서 우리 수험생들 진짜 해석하는데 막막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법지존에서 물론 제가 어법 강의를 하는 게 주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법은 우리가 어법 강의를 하게 되는 순간 어법 맞추는 건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법이 잘 되면 구문 독해가 잘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전번에 어법지존 1강에서 시작했던 게 구문 독해 기본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물론 아직 정확하게 구문 독해라고 하는 끊어읽기라고 하는 본동사라고 하는 혹은 수식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직 다 여러분들에게 전수하진 않았지만 2014학년도 수능을 봤을 때도 역시 구문 독해는 그리고 역시 어법들은 우리 수험생들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수험생들 대부분은 지금 2015학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A형, B형 분리할 것도 없고 이젠 다시 원상태로 통합형으로 나왔으니 더더군다나 지금 어법지존 강의 기본부터 실전부터 제가 문제풀이까지 다 이루어내는 어찌 보면 올인원 강의잖아요. 개념부터 충실할 수 있게 늘 여러분들 다시 다 채우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오늘 뭐 조동사 관용어 구편 세부적으로 하려면 그것만 설명해도 됩니다. 저는 어차피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목만 그냥 아름답게 촬영하고 그냥 가면 그뿐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늘 내년에 이 녀석들이 다시는 나를 만나러 오면 안 된다. 내년에 다시 나를 보는 순간 이 친구들은 재수를 결심했거나 삼수를 결심했거나 이거니까 내가 좀 독하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욕을 먹어도 앞에 지겹다고 복습하기 싫다고 해도 같이 해주는 게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게 그래야 우리 수험생들이 나를 다시 찾지 않겠구나. 어제 제가 수능 당일날 뉴스를 보는데요. 난 아직 사실은 자식이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가끔씩 울컥울컥 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19년 동안 이제 올해로 20년 차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수험생들하고 살았던 연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촬영을 있을 때 오늘도 내가 좀 목이 쉬면 어떠리? 내가 좀 아프면 어떠리? 아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에 안 잡힐지 모르지만 저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수능이 끝난 시기면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마음이 어찌 보면 편할 때입니다. 이제 수능 끝났겠다. 아기들이 이제 원서 접수하려면 며칠 동안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 우리 수험생들이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선생님들도 좀 마음이 편할 때거든요. 근데 오늘 올 때 제가 아니다. 2015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또 열심히 달려야지 라는 마음가짐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내가 안 봅니다. 난 열심히 강의를 해줄 뿐이지.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더 늘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각설하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구문독해는 어쨌든 모든 영어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챕터이니만큼 잘 정리하자. 일단 우리는 어법이니까 어법부터 정리해놓고 제가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하고 단락독해, 끊어읽기, 문장 길어진 거 수능형 문제 갖고 와서 또 PPT로 직접 끊어읽기 하고 해석하는 연습도 가질 겁니다. 뭐가 됐던요? 형식별 유의사항 많았습니다. 1형식하고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라서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안 되는데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 되니까 조심해야 돼 했던 것도 있고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가 필요한데 보어 자리에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더 이쁘니까 어법 문제 보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갖다 놓은 건 거의 다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문장의 형식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3형식 주의사항도 얘기했고요. 4형식이라면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능동태지. 애기들은 일단 뒷문장에 목적어가 있어버리면 얘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4형식 동사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능동태지.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면 수동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성식별로 4형식은 어떤 게 있는지 얘기했고요. 5형식 제일 중요한 거 많았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못 써서 네가 진짜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이 쓰고 투부정사 뒤로 빼세요 했던 make, find, believe, consider, think 이런 것도 있었고요.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나와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혹은 또 그 외에도 사역동사, 지각동사 구문도 사실 다 여기서 배웠었고요. 제가 어저께 수능 2014학년도 수능이 끝난 다음 제가 시험지 봤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지까지 설명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설명했었던 것 중에도 역시 2014학년도에는 고스란히 수능에 적동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3월, 4월 시도교육청, 6월, 9월 중요한 모의평가, 11월 그날 수능에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큰 카테고리로요. 또 시제 갔었죠. 시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수능에서 필요한 12시제가 됐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15시제, 16시제가 됐든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기간의 시제, 현재 완료. 그래서 have pp를 쓴다.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로는 쓸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예문도 풀어봤었고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대과거라고도 했었고요. 대과거 시제 had pp를 쓰는데 영어에서 조금 혼용돼서 과거 완료랑 대과거랑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다. 근데 과거 완료라는 건 사실은 마찬가지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의 시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건 얘기하면 중학생 애기들도 대답한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건 명제고요.
그렇다면 시간 조건 부사절은 뭐지? when이 무슨 뜻일 때만, if가 무슨 뜻일 때만, 그 외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 뭐 until, till, by the time, as soon as, befo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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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던 것.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라고 했던 건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만, 그것도 미래일 때만 현재가 대신하는 거지. 아무거나 우리 친구들은 다 시제를 현재로 바꿔놓고 맞았나 틀렸네 하시면 안 된다 했어요. 시제 일치 불일치요? 사실은 교재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뒤에 교재에서 보시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땡겨서 설명했던 거 다른 거 막 많았고 적어도 2개의 단어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suggest, insist였어요.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도 있고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도 있고 insist가 주장하다인데 뭐뭐 하라, 하자, 권유의 주장일 수도 있고 뭐뭐 했다,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시제일치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분리되니까 실제 여러분들 실제일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내신 시험 문제. 그러나 우리 모평이나 수능에선 시제일치, 불일치, 아까 일치해야 되는 경우 각각 뭐뭐 했다고 주장하든지 보여주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뭐 무슨 암시하다 이런 뜻인지에 따라 시제일치, 불일치 좀 정리하셔야죠. 사실은 이것들은 다 앞전 시간에 했었던 우리의 복습이고요. 우리의 현재 위치는 조동사 편에 있었습니다. 조동사에 뭐 배우다 보니까 뭐 do나 비동사나 have 동사도 어떤 무슨 조동사 역할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것도 배웠고 법조동사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사실은 법조동사니 뭐니 그런 명제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은 우리 주어진 교재에 조동사 챕터는 굉장히 많지만 조동사는 결국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 그래서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자기의 의지인지 청자의 의미인지 화자의 의지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부연 설명할 뿐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너무 초점 맞춰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조동사 구문에서 외워야 될 우리 관용어구들만 일단 좀 정리해 놓자. may라고 하는 녀석 얘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도 있고 허가의 뜻도 있다. 근데 may have pp 뭐뭐이었었을지도 모른다. 기억나요? must 물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도 갖고 있지만 must는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must have pp, may have pp 뭐뭐이었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얘 반대말에 해당하는 게 뭐였는데요? 네, cannot have pp였습니다.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시험에 제가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라고 했는데 should have pp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근데 결국엔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과거의 후회겠죠. 얘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게 될 가정법과 또 연계가 됩니다.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은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얘의 반대말은 should no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 얘는 했었어야만 했다. 이거였고 뭐 ought to have pp, ought not to have pp 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던 게 바로 저번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무엇인지는 한번 머릿속에 훑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배울 것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동사 관용어구에 아까 봤던 뭐 may have pp, must have pp 이런 건 진짜 아주 1차적인 것들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세부적인 관용어구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제가 조동사의 편에 관련된 걸 거의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재 보면서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리뷰 테스트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늘 언제나 그랬듯 본격적으로 제가 조동사 관용어구 편 설명할 거거든요. 펜 내려놓으시고 필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또 칠판만 제 강의만 보시면서 수업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의 집중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본격적으로 조동사 관용어구 편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 may have pp, must have pp, cannot have pp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아주 1차적인 모의고사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모르는 수험생들이 없을 정도의 난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구문독해도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설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조동사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제일 먼저 can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뭐뭐 할 수 있다 일 수도 있고 뭐뭐 해도 되냐라는 허가의 의미도 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일반적인 일단 관용어구 cannot help ing. 이거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죠. cannot help ing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제가 관용어구를 알고 있어야 구문독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cannot help doing homework.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용어구를 알고 있으니까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쁘게 잘 해석하면 나는 숙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이 관용어구를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직역하세요라고 시키면 그 친구들 뭐라고 해석할까요?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숙제하는 걸. 미안해. 내가 너 숙제하는 걸 도와줄 수가 없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숙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문인데 난 숙제하는 걸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관용어구는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cannot help ing가 있다면 얘랑 또 똑같이 cannot, but, 동사 원형.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또 모른다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러나 뭐뭐뭐 이렇게 직역한다고. 그러면 또 네 해석과 해설지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관용어구 중에 하나예요. 얘 말고 또 can이 들어가는 거예요. cannot to라고 하는 거 일단 하나 써놓겠습니다. 어떻게 예문이 이어지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리뷰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줄 거고요. cannot to 너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오늘 무슨 어법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하자면 그냥 암기가 훨씬 많습니다. 관용어구 구문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혹시 필기하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고요. 이게 can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동사 관용어구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may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구문독해 해석하실 때 may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따라오거든요. 원래 중학교 때부터의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서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도 있었고 혹은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may well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고 제가 지을 겁니다. I may well sleep. 이거 여러분들 한번 직역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직역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잠을 잘,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나는 잠을 잘 잤을지도 몰라. 이렇게 또 해석하시죠. 그리고 또 해설지를 보죠. 여러분들의 해석과 또 정반대 방향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용어구는 제 이해, 설명 필요 없이 암기하는 게 많습니다 했죠. may well, 당연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지문은요. 나는 잠을 자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관용어구를 모르고 있었다면 나는 잠을 잘 잤을지도 몰라. 어머 너무 깨우네.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온다고요. may well, 당연하다. 여기서 조금 더 붙일게요. may as well이 존재합니다. may as well 또 마찬가지지. 관용어구 모르면 뭐뭐만큼 잘 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직역하실 수 있다고요. may as well 하면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약간 had better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had better,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이거랑 똑같은 게 may as well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수능 독해하시는데 may well, may as well 관용어구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모르면 그냥 계속 직역하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틀리고 또 틀리지. 근데 배우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나 같으면 드럽고 치사해서 그냥 정리해 놓을걸요? 여기다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may as well. A as B. 우리 친구들한테 만약에 직역하라고 한다면 B만큼 A는 잘 이었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자, may as well, A as B라고 하는 건 B라기보단 차라리 A가 낫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지금 A에 있어요. B라기보단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아까 May as well이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며. 근데 거기다가 A에 B를 붙이니까 B라기보단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관용어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못 따라오시는 건 아니죠. 잠깐 칠판 이동하겠습니다. PD님이 저를 좀 보여주시면 화면에서 필기한 내용이 없어지겠죠. cannot have ing는 우리 친구들이 원래 알고 있다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 마찬가지로 직역하셔서 할 수 없다 그러나 뭐뭐이다 하시면 안 돼요. cannot have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may요. may well 잘 뭐뭐일지도 몰라 하지 말라고. 당연하다. I may well sleep. 내가 자는 건 당연하지. I may well sleep.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had better 같은. may as well A as B 하면 무게중심은 A예요. B보단 차라리 A가 낫다라고 하는 관용어고 이거 외에도 많이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요거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다시 오겠습니다. 자, 사실은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똑같은 관용어구가 있어요. Would rather 펜 내려놓으시고 A than B. 이건 왜 안 썼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의 난이도고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다뤄왔던 B보단 직역도 되잖아. B보단 다소 A가 낫다. 그러다 보니 B라기보단 A가 낫다. Would rather A than B. 구문은 사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우리 친구들이 혼동하게끔 may as well A as B. B라기보단 A가 훨씬 더 낫다. 이 정도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나아가 볼까요?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교재도 없고요. 굳이 머리가 용량이 안 된다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관용어구 구문 독해할 때는 많이 중요하니까 좀 정리해 놓으셔도 돼요. Not so much A as B 라고 하는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동사, 제가 왜 용량이 안 되시면 잠깐 버리셔도 돼요 했냐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조동사의 세계로 푹 빠져야 하거든. 여기 다 쓴 것들 지금 다 조동사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조동사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안 되시면 잠깐 버려놓으셔도 괜찮아요. Not so much A as B 라고 하면 얘를 직역한다고 치면 B만큼 A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법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설명할 건 잘 이해하고 암기할 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암기도 돼야 되지만 설명도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14시간 동안 어법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 이 시간은 거의 암기입니다. 자, not so much A as B는 B만큼 A는 그렇게 잘 아니야 가 아니고요. A라기보단 B다. A라기보단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 친구들 나중에 또 필기해 놨다가 뭔 소리지 이런다. A라기보단 차라리 B다.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즉 may as well A as B랑 완전히 다른 형식입니다. may as well A as B, B라기보단 차라리 A가 낫다.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단 차라리 B다. 라고 무게중심이 지금 다른 상태예요. A라기보단 차라리 B다 라고 했던 것들. 괜찮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 관용어군 항상 예외도 있고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not so much as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또 해석하라면 뭐뭐로서 그렇게 많이는 아니야 라고 해석하면 여러분들 해석이랑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not so much as는 뭐뭐조차 않다 라고 하는 관용어구입니다. He is not so much as saying goodbye. 그는 오히려 굿바이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떠났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요. 얘는 말한 것처럼 관용어구 표현으로 구문 독해할 때 조금 많이 나오는 거라 제가 썼지. 머릿속에서 굳이 외워지지 않으신다면 오늘 조동사만이라도 잘 정리하고 갑시다. 되셨어요? 다시 원상태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can에 해당하는 조동사 한번 얘기했고요. may에 해당하는 조동사 얘기했고요. may as well A as B, B라기보단 A가 낫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거랑 상반된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단 차라리 B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관용어구를 2개 썼을 뿐입니다. 이거 외에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이제 조동사니까 would 얘기도 해야죠. 자, 세 번째 조동사 would로 가겠습니다. would는 그때 무슨 저번 시간에 미래 과거형이라고 하면서도 배웠지만 would는
뭐 고집이나 경향을 나타낼 때도 있고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아요. 그보다 제가 과거의 습성을 나타낼 때가 있다 하면서 저번 시간 used to와 비교를 잠깐 해드렸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습관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뭐뭐 하곤 했다인데 얘는 불규칙적이야. 얘는 규칙적이야. 근데 여러분들아 불규칙적인지 규칙적인지는 누가 알 수 있어? 말하고자 하는 화잖아. 혹은 글을 쓴 필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수능형 문제로는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우드를 썼는지 유수투를 썼는지 이런 걸 갖고 잘 등장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히려 그보단 유수투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주로 쓰이는 하곤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곤 했다. 이런 건 동작이겠죠. 근데 저기 지금 영화관이 들어왔네? 저기 옛날에 아파트곤 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뭐 하곤 했다.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로 뭐냐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뭐뭐 하곤 했다. 그럴 땐 used를 쓰는 게 많다. 뭐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구별하기보단 상태를 나타내고 있느냐 동작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다. 그 외에 would가 들어가는 관용 어구 표현 저 쓰지 않겠습니다. Would you mind 블라블라 이런 거 뭐뭐 하는 거 꺼리십니까?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청유형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관용 어구들 다예요. 그리고 사실은 수능 문제에 등장하는 다예요. 이거 말고 마지막으로 should에 해당하는 건 선생님 왜 말씀 안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죠. should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should에 해당하는 걸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should에 해당하는 거요. 앞서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상기를 시켜야죠. 시제 일치, 불일치 기억납니까? 주절에 제한,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단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하면서 설명했던 거. 그거 외에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얘들아 이거 말고 사실은 should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아.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가정법에서 다 같이 설명해 줄게 했거든요. should는 지금 시제 일치, 불일치에서도 나오고요. 조동사편에도 있지만 가정법에서 또 한 번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한꺼번에 다 배운 다음에 should를 정리할 거라 오늘 이 시간은 좀 마지막으로 잠시 생략해 두겠습니다. 그럼 뭐 칠판에 쓴 게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리 오시겠습니다.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과 똑같음.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감사를 표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예문으로 쓸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리뷰, 엑서사이즈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 거고요. may 들어가는 거 많았어요. 그게 관용어구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했고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may as well A as B, B라기보단 A가 낫다. B라기보단 A가 낫다는데 A라기보단 B라도 있어. 그건 not so much A as B. 근데 not so much as가 또 붙어있을 땐 뭐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관용어구로 쓰일 때도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잠깐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챕터 4에 해당하는 거기에 유니트 17부터요. 장장 24까지가 모두 다 조동사 편입니다. 그러면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저랑 쭉 훑어보고요. 누락된 설명이 있는지 빠진 설명이 있는지 한번 교재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로 향해 가겠습니다. 63페이지에 맨 처음 보시면 프리뷰 해서요. be, have, do. 저번 시간에 제가 얘 원래 일반 동사인데 시제를 나타내거나 뭐 태를 만들려고 하거나 약간 도와줄 때 있어. 그럴 땐 조동사로 써.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그 can, may 뭐 이런 것들이 법조동사라고 해. 그 내용이 지금 63페이지예요. 페이지 넘기셔서 64페이지 가시면 be나 have나 do에 해당하는 조동사 구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엑서사이즈도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던 상태입니다. 그쵸? 65페이지에 넘어오시면 can, could의 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an,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냐 혹은 can I go now? 저 지금 가도 돼요? 라고 하는 허가를 요청하는 허가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챕터가 지금 65페이지 다 설명했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66페이지로 오시면 관용어구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 C번의 관용어구 표현에 써져 있는 첫 번째 문장이 cannot help ing.
칠판에 써져 있는 것과 똑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용 어구 또 칠판에 써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문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67페이지 오시면 may와 might입니다. may에 해당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뭐 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may 허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 뭐뭐 해도 좋다. May I use your phone? 내가 네 핸드폰 좀 사용해도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추측과 허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게 67페이지의 내용 설명했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68페이지 가시면 특별용법 관용어구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용어구 중에 하나가 써져 있는 거 보니까 may well 보이셔? 당연하다. 맨 마지막에 may as well 보이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교재에는 없는 제가 may as well, A as B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칠판에 써놓은 거니까요.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서사이즈는 저랑 여러분들이랑 전 시간에 풀었고요. 페이지 69페이지 must와 have to입니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가장 큰 거였잖아. 그리고 must?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강한 추측도 있었잖아.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쓴 거고 must와 have to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must가 조금 더 뭐뭐 해야 된다? 강한 의무. have to가 약간 덜 강한 의무. 요 정도의 차이인데 뒤에서 엑서사이즈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 will, can 있죠, can. can의 미래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can의 과거형은 could잖아요. 그럼 can의 미래형은 어떻게 됩니까? 너 will can 이러면 나한테 진짜 혼난다. 조동사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써? will can이 어딨어? can은 할 수 있다는데 얘 미래형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be able to, will be able to 이렇게 바꿨죠. 마찬가지예요. must가 현재형이라고 가정합시다. 얘 조동사인데. 그러면 과거형은 어떻게 돼요? must의 과거형이요. 또 멍하지 않니? must의 그러면 미래형은 어떻게 만듭니까? will must 하면 나한테 혼난다고. will must 하면 조동사 두 개가 붙었는데 어떻게 돼? must의 과거형은요. had to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can의 미래형을 그러니까 can의 미래형을 will be able to라고 바꿨던 것처럼 must의 미래형도 will have to로 바꾸면 되죠. 과거형은 must는 과거형을 had to로 바꾸면 되고요. 엑서사이즈 다시 풀어볼 겁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69페이지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70페이지 will의 용법이 어떠냐. 그래서 관용어구, would like to, would mind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내가 중학교형이라 나 이거 쓰고 싶지 않다 하면서 칠판에 정리 안 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페이지 71페이지까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72, 73페이지 should에 해당하는 건 제가 아직 설명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내용에 보시면 73페이지 주관적 판단 감정이라고 맨 상단에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여기서 설명해 봤자. 그리고 가정법 우리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봤자 우리 친구들은 그냥 암기만 하는 거지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가정법까지 다 설명하고 얘들아 should는 나중에 한꺼번에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요건 이해해 주세요. 그게 72, 7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74, 75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조동사 과거형 보이셔? 75페이지 상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 관용어구요. may have pp, must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 다 써져 있는 내용 제가 설명했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76, 77페이지에 need나 dare 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문법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조동사다라고 교재 내에서도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갖고 수능 문제, 어법 문제로 물어볼 확률이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늘 말했죠. 우리 수능 어법에서 등장하는 거 한 문제거든요. 그럼 진짜 중요하고 진짜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작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런 걸 갖고 need 용법이 맞았니? there 시제 잘 썼니? 이런 걸 만약에 어법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교과부가 이상한 출제를 하게 된 거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해석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76, 77페이지 생략.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리뷰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를 한번 펴놓으시고요. 저는 잠시 여러분들에게 필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하시고 그리고 78페이지 리뷰에서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리뷰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리뷰 테스트가 좀 많은데요. 그래도 뭐 조동사편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빨리빨리 속강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할게요. 1번, 괄호 안에서 문맥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We mustn't 또는 don't have to leave yet 했죠. 제가 must나 have to는 둘 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강한 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문이 될 땐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must not 하면 해서는 안 된다 였고요. don't have to 하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don't need to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라고. 먼저 해석상 우리는 지금 떠날 필요가 없어. 혹은 떠나서는 안 돼. 우리는 시간이 많아. 이랬습니다. 우리 아직 시간 많으니까 우리 그렇게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겠죠. must not 해버리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그 다음 John's light is on. He must 또는 cannot be at home. He must can't be out. 잔의 불이 지금 on 켜져 있네.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래야겠죠. cannot be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 이거겠죠. 잔네 집 불 켜있네. 그는 집에 있음에 틀림없네. cannot be를 써버리면 했었을 리 없다 이거였으니까 he must 또는 can't be out. 그는 집에 있음에 틀림없네. 불 켜져 있네. 그러면 밖에 나갔었을 리가 없다. cannot be 이걸 쓰시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1차적인 저번 시간에 뭐 may have pp, must have pp, cannot have pp 1차적인 관용 어구들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엑서사이즈 1입니다. 4번 I feel sick. 나 좀 아픈 것 같아.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 chocolate. 그랬죠. should have pp 기억나세요?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근데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았었어야 한다. 나 아픈 것 같아.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았었어야 했어 라고 했으니까 shouldn't have pp를 체크하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에 he would, used to be my best friend, but we aren't friends anymore 했죠. 그는 나의 최고의 친구이곤 했어. 한국말 해석으로 보면 똑같이 뭐뭐 하곤 했다의 뜻입니다. 자, 내 친구이곤 했는데 우린 더 이상은 친구가 아니야.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라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가 있는데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면 계속 친구인 거지. 지금은 더 이상 아니지만 뭐 불규칙적으로 친구였다 아니었다 친구였다 아니었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따져도 되지만 제가 상태를 나타낼 땐 친구라고 하는 건 동작이 아니잖아.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땐 use to를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6번입니다. I promise I won't 또는 can't be late tomorrow. 일단 want는 will not의 준말일 테니까 나는 내일 늦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일 거고요. cannot be 뭐뭐 일리가 없다잖아. 난 약속했다. 내가 내일 늦을 리가 없다고 약속했다 보단 나는 약속했다. 늦지 않겠다고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의 의미를 담아내는 게 낫겠죠. 7번입니다. 7번 보니까 엄마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may well 기억나요? may well이 무슨 뜻이었지? 잘 읽지도 몰라 이러지 말고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하면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had bett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혹시 뒤에 as 붙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She may well 또는 may as well refuse to speak to you because she is in a very bad mood. 자, 그녀는 너랑 얘기하는 걸 거부하는 건 당연해. 혹은 거부하는 게 낫겠어.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좋은 무드에 있지 않거든. 아마 may well을 쓰는 게 낫겠죠.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해버리면 그녀는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걸 거부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거보단 그녀가 기분 좋지 않아서 너랑 얘기하는 걸 거부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게 의미상 더 편한 해석이겠네요. 자, 다음은 큰 2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했죠. 1번 The chairperson proposed that the planes are changed. 이게 제가 아직 서명 어머 선생님 이건 조동사도 없고 좀 이상한데요? 그러지 말고요. proposed 제안하다. insist
주장하다. 어법은 제가 딱 세그먼트별로 분리해서 딱딱딱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사실 이거 시제 일치 불일치에서 배웠던 거예요. 근데 결국 조동사 편에서 다시 등장하는 거고요. 주절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단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chairperson은 뭐라고 제안했냐? Plans are changed.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라는 표현이겠네. 그렇다면 계획이 변경되다, 제안하다의 뜻이면 시제 일치 안 하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단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be changed. 이렇게 바꾸는 게 정답이겠네요. 되셨어요? 자, 2번입니다. He insisted that. insist는 좀 조심해야지. 뭐뭐 하라고 주장하든지 하고는 뭐뭐 했다고 주장하든지에 따라서 일치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니까요.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가 그 suspect가 suspect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가 도망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도망가라고 주장했다가 아닌가 봐요. 뭐뭐 했다고 주장했다잖아요. 그러면 시제일치 해요 말아요? 시제일치 해야죠. 시제일치 따져야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동사 편인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제편까지 다 연결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그가 그 목격자 서스펙트가 도망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그럼 시제일치 따져야죠. insisted 과거니까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아니고요. 얘도 과거를 쓸까 생각해봤지. 시제일치를 따져야지. 그는 주장했다. 그가 서스펙트가 도망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본 게 한 시제 먼저 아니니? 그러니까 한 시제 먼저 봤다고 주장했다니까. 한 시제 앞선 시제 had seen the suspect run away 해주셔야 2번 문장 정문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3번 가시겠습니다. 3번 I could have dozed off. How long have I been sleeping? 나는 졸음에 빠지다. 난 could have pp 잤었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잤어? 내가 잤었음에 틀림없다. 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could 대신에 must have dozed off. 나 잠에 빠졌었음에 틀림없다. 야, 나 잠잔 지 얼마나 됐어? 얼마나 잤어? 라고 물어봤던 게 3번 문제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3번 큰 사범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You like to go out this evening? 너 오늘 밤에 좀 나가고 싶니? 여기에 무슨 조동사가 들어갈까? 나는 차라리 집에 있는 편이 낫겠어. Would you like to? 맨날 박명수가 돼.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하면서요. Would you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Would rather 할 때 1번에는 조동사 would 들어가야겠네요. 2번 보시니까요. 나는 너와 사랑에 빠지는 걸 돕다. 또 이러지 말고 cannot help ing. 나는 너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셔야겠네. 조동사 쓰셔야죠. 3번입니다. Won't throw money away as spend it on gambling. 교재에 없었던 거 제가 썼던 거 기억나세요? 조동사 may well 하면 당연하다. may well 여기 보니까 as도 나오고요. 여기에 may as well을 써야겠네요. may as well A as B B라기보다 차라리 A가 낫다. 기억나세요? 너는 갬블링에다가 그걸 다 써버리느니 돈을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너 도박해서 돈 버리느니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다. 라고 할 때 쓰는 관용 어구겠네요. 자, 확인학습 한번 4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4번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주어진 뜻풀이가 잘못된 걸 고르세요. 1번 may have been 뭐뭐 이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perhaps he was ill. 그는 아팠었을지도 모른다. 통과. 2번 he must have taken a shortcut. 여기 또 shortcut을 우리 친구들이 머리 자르는 장소 듣기평가의 장소 찾기가 나오거든요. 듣기평가 장소 찾기 할 때 shortcut 그러면 대화하는 장소 막 미용실 이러고 있더라. 아니 shortcut은 지름길입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려면 나중에 이제 어법에서 배울 건데 사역동사 구문으로 만들어서 쓰셔야 하고요. 여기는 shortcut. 그는 아마 지름길로 왔었음에 택했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잖아. 그러니까 나는 확신한다. 그가 shortcut으로 가지 않았었음. 이게 틀렸네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니까 부정으로 만들면 안 되죠. 되셨어요?
뜻풀이가 잘못된 건 2번 잘못됐네. 3번 보시니까 may not talk during the test. may, 허가의 의미도 있고 추측의 의미도 있었잖아. 근데 너는 테스트, 시험 기간 동안에는 말을 해서는 안 돼. 허가의 의미겠죠. You are not allowed to talk during the test. 3번 잘 쓴 정문이고요. 4번 보시니까 there used to be an apple tree her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상태를 나타낼 때. 예전에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곤 했다. 사과나무가 여기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다. 얘 뜻이니까 4번도 잘 썼네요. 따라서 뜻풀이가 잘못된 문장 2번 잘못됐습니다. 다음 넘길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This building is now a furniture store. 지금 이 빌딩은 가구 가게거든. 근데 movie theater, 영화관 이곤 했다. 괜찮네요. 말 되고요. would? 얘도 뭐 하곤 했다의 뜻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빌딩 가구 공장인데 여기 영화관 이곤 했어. 1번, 2번 둘 다 괜찮죠? must? 영화관 이야만 해. 지금은 여기 가구 스토어는 영화관 이야만 해. 좀 그렇고요. be used to 동사 원형 사용되다. 지금 이게 가구 스토어인데 이것은 영화관으로 사용된다. 이것도 말 안 되고요. had to 뭐뭐 해야만 한다. 3번 안 되면 5번도 안 되겠고요. 지금 1번이냐 2번이냐를 갖고 물어보는 게 결국 이 문제인데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때 아니 영화관 이곤했다라는 건 상태지 뭐 이게 규칙 불규칙 이걸 따지는 건 아니지. 따라서 정답은 1번 used to be a movie theater 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When we go out to the restaurant,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을 때 there were no empty tables. 빈 테이블이 없었다. 우리는 테이블을 띡 봐도 예약했었어야만 했다.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할 때 3번 should have pp요. 1번에 해당하는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 빈자리가 없네. 우리는 테이블을 reserve 했음에 틀림없다. 말 안 되고요. had better 차라리 예약하는 편이 나았겠다.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니까 should have pp 3번 정답이겠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3번 갑니다. I go by bus to the office because my car wouldn't start. 자, 내 차가 지금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무실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돼. 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럼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1번, 4번이겠지? 할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이거 아니라 내 차가 망가져서 지금 차가 작동을 안 해서 나 지금 사무실까지 버스 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표현. 그럼 1번이냐 4번이냐 복수 정답이라는 건 수능에 정상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제가 보니까 얘 과거잖아. 그러면 must의 과거가 뭔데? 뭐뭐 해야만 한다? had to를 쓰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must의 미래형은 will must가 아니고요. will have to를 쓰셔야 한다고 했고요. 괜찮습니까? 자, 4번입니다. You were stupid to try to climb that tree. 너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거 참 멍청하다. 너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어. 이런 표현인가 봐. cannot have pp를 써버리면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을 죽였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살했었을 리가 없다. 말 안 되고요. shouldn'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 너 그 나무에 올라가다니 참 바보 같다. 너는 너 자신을 죽이지 말았었어야 했다? 이것도 말 안 되고요. 죽일 필요가 없었었다? 죽였었음에 틀림없다? 다 안 되고요. might, may have pp 쓰면 뭐뭐 이었었을지도 모른다. 너 지금 죽을 뻔했을지도 몰라. 라고 쓰는 게 4번 가장 정상적이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했어요. should have pp? 그거 조동사는 이 정도예요. 제가 어법 문제 그렇게 막 복잡하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인 관용어구들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놓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게 조동사 편입니다. should no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 넌 그것을 보지 말았었어야 했다. 뭐 어법상 이상한 거 없고. should have pp? 잘 썼고.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거 잘 썼고. 3번 You cannot be a wicked boy. 너는 wicked boy일 리가 없다. 괜찮고 해석상.
4번 It is strange. You should be so much surprised. 이게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제가 should에 해당하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라고 얘기했던 거.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직 4번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가정법 배운 다음에 최종 정리 다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5번 I not dare call her. 내가 감히 그녀를 부를 수가 없다. 그녀에게 감히 전화를 걸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인가 봐요.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들아 can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 can not 써야지. would 부정하려면 would not 써야지. should 부정하려면 should not 써야지. 원래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여야지. dare 이라고 하는 거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여야지. 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따라서 어법상 어색한 건 5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 가십니다.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있는 조동사에 해당하는 거 거의 다 설명하려고 지금 관용어구에 있는 테스트, 리뷰 테스트 거의 다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빨리빨리 따라와도 우리 친구들은 인강으로 보고 있으니까 퍼즈 가능하시잖아요. 6번 갈게요.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찾아 고치세요. Shall we get a taxi or wait for the bus? 우리 택시 탈까? 아니면 버스를 위해 기다릴까? 그랬어요. 자, we may well wait for the bus. may well? 당연하다라고 안 배웠습니까? 우리 버스를 위해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 We're not in a hurry. 우리 그렇게 바쁘지 않아. Are we?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니? No either. 틀린 곳 없음. 선택지 중에요. 야, 우리 지금 택시 탈까? 버스 기다릴까? 우리 버스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 우리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 의미가 좀 그렇잖아. 여기다가 as well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may as well 하는 순간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였잖아. 야, 우리 지금 택시 탈래? 아니면 버스 기다릴래? 야, 우리 차라리 버스 기다리는 게 낫지 않니? 우리 좀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 그렇지?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문장 되겠네요. 따라서 2번에 may well, may as well로 바꾸면 훨씬 아름다운 정문. 마지막 7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아름답게 영작하시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cannot to 관용어구 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I cannot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thank him too much for his kindness. 나는 그의 친절에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cannot to 관용어구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리뷰 테스트에 있는 78, 79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의 다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뒤에 보시면 grammar in reading, 독해를 하고서 어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수능형 문제에서 제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잠깐 생략할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조동사편 챕터로 보면 진짜 많았거든요. 유니트 뭐 한 17부터였습니까? 페이지로 보니까 유니트 한 17에서 24까지 장장 굉장히 많은 조동사 구문을 2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문제 가정법이 나옵니다. 근데 가정법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가정법은 어법 문제에서도 다뤄지긴 하지만 실제 해석할 때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가정법입니다. 제가 가정법을 또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건데요. 다음 시간은 이쯤에서 우리 지금 보면 챕터가 25강째 가고 있거든요. 유니트 24까지가 조동사 끝났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야죠. 그동안 배웠던 단락독해, 그동안 배웠던 시제, 그동안 배웠던 뭐 조동사편, 아니면 문장의 형식편. 수능형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풀어봤잖아요. 여기 리뷰 테스트에 보면 그냥 단문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수능형 실전 문제로 제가 다음 시간 최종 배웠던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뭐 특별한 예습이 필요 없고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시제, 문장의 형식, 조동사까지만 잘 복습해 오시고 제가 수능형 문제는 따로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운받으셔서 예습해 오시면 좋고 예습보다 전 복습주의자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